옛날 옛적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멀고 먼 옛날 통영의 바다는 푸르른 하늘을 닮아 탐스러웠고 그 바다에서는 종종 거대한 파도와 함께 전설 속 용궁의 문이 열리곤 했다. 깊고 푸른 통영의 바다 속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매우 자비롭고 지혜로워 인간, 세계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양을 다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용왕의 가족과 친족들이 묘한 병에 걸려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다. 용왕은 인간 세계의 약초와 마법이 아니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용왕은 자신의 딸 용화공주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어 약초를 구해오도록 명하였다. 용화공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통영 근처의 한적한 마을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린 소년 도윤을 만나게 된다. 도윤은 통영의 바닷가에서 자란 소년으로 바다를 사랑하며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이야기들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용화공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도윤은 그녀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찾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도윤은 다양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각각의 마을마다 약초에 얽힌 신비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도윤은 여러 도전들을 겪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도윤과 용화공주는 서로의 우정을 쌓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고대 숲에 도착하여 전설로만 전해지던 황금빛 약초를 발견하게 되었다.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과 용화, 공주는 용왕에게 약초를 전하였다. 용왕과 그의 가족들은 약초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도윤에게 바다를 넘나드는 마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선물로 주었다. 도윤은 용왕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고 이후 통영의 바닷가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은 도윤이 들은 마법의 소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통영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두세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통영 바다에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이 도윤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용궁의 비밀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두 오래 사는 장수촌이 존재했다. 이 마을은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 사람들은 이곳을 잘 찾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장수촌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샘물이었다. 이 샘물은 영원히 흐르는 샘물로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샘물에서는 각종 유익한 미네랄이 흐르고 있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샘물로 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 결과 이곳에서 자라는 곡식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본 수 없는 특별한 효능을 지니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샘물과 곡식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장수촌의 노인들은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의 중심에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그녀의 이름은 할매김 씨였는데 할매김 씨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를 구전으로 물려받아 왔고 샘물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샘물에 기도를 드리곤 했다. 어느 날 할매김 씨는 한 젊은 외지인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뿌리를 찾고자 장수촌을 방문했다. 준수는 할매김 씨에게 애타게 부탁하며 자신의 목적을 설명했다. 할매김 씨는 준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그녀는 그의 착한 마음을 느끼고 그를 돕기로 했다. 할매김 씨는 준수를 데리고 샘물로 갔고 샘물에 물을 한 잔 내어주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준수는 그렇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감사의 의미로 마을에서 한 달간 머물며 마을 일손을 도왔다. 준수가 마을을 떠나던 날 할매김 씨는 그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산다. 외지에서 온 너도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 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마을을 떠났다. 이렇게 장수초는 특별한 비밀을 이어가며 수세기를 넘겨 장수를 위한 샘물을 지켜가고 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샘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으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적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안동에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흘러 넘쳤고 겨울에는 얼음 위로 꽃이 피어나는 전설적인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용가족이 이 호수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었다. 호수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두 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다. 남매의 이름은 은수와 현우였다. 어느 날 은수는 호수 근처에서 놀다가 우연히 빛나는 용의 비늘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늘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이를 집으로 가져와서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현우는 이 비늘이 전설적인 용의 것이라 생각했고 둘이서 모험을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남매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와 호수로 향했다. 호수에 도착한 그들은 비늘을 호수 가장자리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은수와 현우는 그 이유를 물었다. 용은 먼저 비늘을 돌려주어 고맙다고 하며 오래전부터 호수를 지키고 있었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점점 더 강해지는 어둠에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어둠의 정체는 호수에 마법을 탐내는 악한 마법사였고 만약 그가 호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남매는 용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다. 그러자 용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호수 근처에 숨겨진 용의 눈물이라는 특별한 진주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진주는 악의 마법을 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용의 안내로 남매는 깊은 숲속에 위치한 숨겨진 동굴을 찾았다. 동굴은 어둡고 차갑지만 남매는 두려움 없이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았고 마침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매는 진주를 용에게 가져다 주었고 용은 기쁨에 차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 진주의 마법으로 인해 호수는 다시 한번 맑고 깨끗하게 변했으며 악한 마법사의 힘은 무너졌다. 용은 남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언제든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남매는 용과의 모험을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전설이 되었다. 이후로도 안동의 호수는 마법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그곳을 지키는 용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용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의 작은 섬 진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전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마법의 힘을 가진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밀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풀로 덮인 숲 한가운데 숨겨져 있었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가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소년 영수는 진도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영수에게 진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밀 정원의 전설은 영수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수는 할아버지에게 항상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비밀 정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그 정원을 찾을 수 있단다. 영수야. 어느 날 영수는 마음속에서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전설의 비밀 정원을 찾아 나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새벽 영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선 길은 울퉁불퉁하고 가시덤불이 얽혀 있었지만 영수는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영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영수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비밀 정원을 찾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숲속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동안 영수는 다양한 마법적인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새와 색색이,
나비들이 그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곁에는 동물 친구들이 많아져 갔고 그들은 모두 영수가 원하는 정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가 위협위협해지면 드디어 영수는 넓은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전설 속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온통 피어 있었고 공중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감격한 나머지 숲의 중심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고대의 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들은 영수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그의 열정을 인정해주며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영수는 이 능력을 통해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비밀 정원에 대한 전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진도는 지금까지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밀 정원의 전설은 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자연이 넘쳐나는 한국 의아산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아산의 깊은 산속에 사는 한 매화나무와 여우에 대한 것이었다. 그 산에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수없는 은밀한 장소가 있었고 그곳엔 100년이 넘은 매화나무가 홀로 서 있었다. 매년 봄이 되면 이 매화나무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어 온 산을 덮고 약한 바람에도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곤 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매화나무와는 달리 이 나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봄날의 어느 날 한노란 여우가 그 매화나무를 찾아왔다. 여우는 호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존재였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 앉아 그늘을 즐기며 한동안 매화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나무는 그 여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안녕 작은 여우야, 매화나무가 말했다. 왜 이렇게 혼자 다니니? 여우는 약간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나무구나. 사실 나는 늘 혼자 모험을 다니지만 가끔은 나와 함께할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해. 매화나무는 부드럽게 웃었다. 너는 참으로 용감하고 지혜로운 존재 같구나.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 물론 내가 실질적인 친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언제든 혼자서 고민할 때 이곳으로 와서 마음을 털어놓아도 좋단다. 여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너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나무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로 여우는 가끔씩 그 매화나무를 찾아와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화나무는 여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때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여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화나무 역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됐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떤 해에는 매화나무 곁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여우와 매화나무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아산의 매화나무와 여우 이야기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우정의 전설로 변했고 지금까지도 아산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